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의 특별한 철학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을 넘어서야 철학에 입문했고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사 누스바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늦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194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철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극을 전공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고 결혼 후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듯한 불안감. 그녀는 30을 넘어서야 하버드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학계는 남성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여성이 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고 더욱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감정의 가치였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철학은 이성을 감정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감정은 이성을 흐리는 방해물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누스바움은 달랐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느끼는 슬픔, 불의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분노,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누스바움은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25인데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때 누스바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늦다는 건 없어요. 다만 당신만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그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30이 넘어 철학을 시작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스바움의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개념 중 하나는 능력 접근법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10가지 핵심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신체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감각과 상상력과 사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거창한 성취나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누스바움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학계에서의 편견과 싸워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 과거의 실수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들고 나갈지 아니면 비를 맞으며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또 다른 중요한 철학은 연민에 관한 것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공감입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이 말하는 연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포함합니다. 즉, 그 사람의 고통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연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그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어느 겨울날 누스바움은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노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을 보며 처음에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따뜻한 집에서 잠들 권리가 없을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동정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들이는 것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스바움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학생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의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철학자라는 타이틀보다는 그저 삶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녀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그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누스바움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취약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취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취약성을 감추려 하지만 누스바움은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경쟁적이었다고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너무 엄격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스바움이 70을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성장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나이 든 후의 지혜가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철학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누스바움은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시카고 호수가를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그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성공하면,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완벽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움.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누스바움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시각 때문입니다. 거창한 이상이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세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대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또한 나이에 대한 우리의 편견에도 도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에 맞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되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말은 많은 중년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스바움은 자신의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하기 등입니다. 철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철학이 살아 숨쉽니다. 그녀의 이런 접근법은 철학을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지혜, 그것이 바로 누스바움 철학의 매력입니다. 어느 학회에서 한 젊은 철학도가 누스바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될까요?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누스바움은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철학의 목적은 복잡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철학 공부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더 지혜롭게, 더 친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철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답변은 철학에 대한 누스바움의 근본적인 신념을 보여줍니다. 철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스바움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려고 했어요. 모든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도 지혜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이런 겸손함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인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대신 함께 탐구하고 배워가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인생이라는 미로를 헤매고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기도 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도우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입니다. 누스바움의 철학은 결국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이런 연결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외롭고 불행해지지만 연결이 회복될 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누스바움의 삶과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늦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30에 시작해도, 40에 시작해도,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취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은 소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들입니다. 넷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스바움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늦은 시작도 새로운 도전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